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젖은 손을 닦던 행주가 툭 공중에서 멈춥니다. 명치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리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어깨가 짓눌리고 호흡이 얕아지는 이 낯선 감각,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겨울바람이 스며듭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어깨에 무언가 내려앉고 숨이 얕아집니다. 전화를 끝내고 나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누군가 내 몸속 생기를 홀랑 빼간 것처럼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분명 웃기도 했는데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이 납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나이 탓일까? 내가 요즘 예민한 걸까? 오래 함께한 사이인데 내가 너무 옹졸해진 건 아닐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야. 한마디 듣고 싶어. 마음 한구석은 골마가도 환하게 웃어온 당신이기에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그 마음조차 죄를 지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저 사람에게서 멀어지라고. 이대로 가다간 당신에게 남은 아름다운 2개월의 눈송이마저 제가 될 거라고 울부짖는 비명이죠. 우리는 흔히 관계의 끝을 폭발로 생각합니다. 큰 싸움이 나야, 배신이 드러나야 비로소 등을 돌릴 자격이 생긴다고 여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별은 귓가에 들리지 않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나무가 속부터 조용히 썩어 들어가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듯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명치가 꽉 답답하고 집에 돌아와 한숨부터 푹 나오고 다음 만남이 두려워진다면 이미 당신의 몸 전체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이 쌓였다고 정이 깊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꼭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낡은 인연의 끈이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얼굴로 위한다는 말로 늘어놓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칼날이었다는 걸. 당신의 머리는 외면해도 당신의 몸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저버리는 냉혹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동안 뒷전에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드디어 품에 안아주는 가장 거룩한 용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평온을 훔치고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당신의 남은 복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이의 비위보다 당신 자신의 들숨날숨을 먼저 돌보십시오. 타인의 눈치를 버리는 날, 당신의 인생이 다시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느꼈던 그 불편함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 글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구독하시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사람의 차가운 본심은 뭘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살짝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요즘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 순간 친구의 시선이 창밖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말이 끝에 닿기도 전에 친구의 목소리가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나 말 좀 하셨구나. 며칠 전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당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위로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요. 친구는 1시간 내내 자기 무릎 이야기, 며느리 흉보기, 아들, 손주 치켜 세우기로 시간을 채웁니다. 당신은 고개만 까닥까닥 끄덕이며 대십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허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묘하게 입안이 씁쓸합니다. 분명 웃으며 헤어졌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냈더라? 2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끝맺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대화 패턴을 추적한 결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끼어드는 사람과 대화한 후 측정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 대화 후보다 무려 58%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일방적 대화를
반복해서 겪은 사람들의 자존감 지수가 6개월 만에 평균 34% 급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기 이야기로 뒤덮는 것은 당신을 대화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그릇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저 말이 많은 성미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위치시켰다는 무의식의 선포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아픔보다 자신의 사소한 불편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당신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의 귀는 오직 자기 목소리에만 열려 있습니다. 대화는 공을 주고받듯 이루어질 때 아름답습니다. 한쪽만 계속 던지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가로막히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법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화와 만남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참된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고받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대화는 단순한 소음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인정하는 숭고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부버의 조언처럼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빛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허리 아픔도 당신의 작은 기쁨도 모두 충분히 경청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로 메운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도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독백을 위한 배경음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걸 멈추고 눈을 맞추며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고 다정하게 물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이야기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침묵의 시간을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고요한 산책으로 혹은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줄 사람을 만나는 숭고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은 들어줄 가치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2번, 만나고 나면 온몸이 쓰러지는 사람, 그 정체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점심 약속을 하고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앉기 무섭게 쏟아지는 말들.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며느리가 또 돈 빌려달라네. 1시간 동안 상대방의 하소연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고개를 까닥까닥 끄덕이고 맞장구를 알맞게 치고 미로를 따뜻하게 건네는 당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온몸이 천근처럼 무겁습니다. 분명 의자에 앉아만 있었는데 마치 산을 넘어온 것처럼 어깨가 짓눌립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을 멍하니 보는데 눈앞이 희미하게 흐릿합니다. 그저 피곤한 거겠지 하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쓰러집니다. 저녁을 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감기기도 없는데 온몸이 납처럼 무겁고 머리가 뿌옇게 흐립니다. 며칠은 지나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소진시키는 사람과 2시간 이상 함께한 후 뇌력체계를 측정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평균 23%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를 앗아가는 관계를 지속한 사람들의 경우 5년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1% 높았으며 우울증 진단율은 67%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두운 에너지를 쏟아내고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힘든 이야기를 들어줘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로는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정서적 흡혈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 토해내고 가벼워져 돌아가지만 당신은 그 독을 온몸으로 받아 며칠씩 앓습니다. 인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한 것은 당신의 세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로 가다간 정말 큰 병이 날 거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너그럽고 인내심이 깊어도 당신의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자기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생명 존중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건강과 관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 평화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당신의 건강은 그 어떤 이념보다 소중하다는 생명을 다룬 의사의 절박한 충고입니다. 슈바이처의 경고처럼 당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곁에 있어줘야지 가족인데 어쩌겠어 하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줍니까? 만나고 나면 열이 오르고 부통이 찾아오고 며칠씩 기력이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견딜 수 없다고 부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입니다. 천천히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시간에 햇볕을 쬐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며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의 비루한 본성은 뭘까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 손주가 드디어 서울대에 붙었잖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의 목소리가 식어듭니다. 좋겠네. 누구는 손주 걱정에 잠도 못 자는데 순간 당신의 입이 얼어붙습니다. 기쁨이 죄가 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 서둘러 말을 덧붙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손주도 많이 힘들었어. 재수도 하고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처럼 믿겨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맛이 씁쓸합니다. 기쁜 일인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사회심리학팀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는 반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의 뇌에서는 오히려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반응했습니다.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타인의 행복에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76%가 자신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만족을 경험했으며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우울지수가 평균 52%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기쁨이 자신의 불행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서 그 거울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한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끄려는 아주 고약한 심리적 공격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나를 배려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작은 기쁨에도 정말 잘됐다, 축하해 하며 함께 환하게 웃어줄 텐데 그 사람은 당신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말할 때마다 사과해야 한다면, 당신의 좋은 일을 꼭꼭 감춰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빛나야 할 때 환하게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정과 빛의 철학을 말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빛을 함께 기뻐하고 그 빛이 더욱 밝아지도록 옆에서 촛불을 더하는 것이다. 상대의 촛불을 끄려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빛을 더 밝혀주고 가짜 친구는 당신의 빛을 꺼버린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괴테의 단언처럼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빛날 때마다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얼마나 많은 기쁨을 숙였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조심스레 말하거나 아예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기쁨은 변명이 필요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당신의 빛을 끄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세상에 소리쳐도 됩니다. 작은 행운이 찾아왔다면 신나게 춤춰도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에게도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만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 그 이중성의 무서운 정체를 기억하세요. 모임에서 그 사람은 누구보다 밝고 상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칭찬을 아낌없이 합니다. 오늘 옷 참 예쁘네요. 머리 스타일 바꿨어요? 잘 어울려요. 모두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혹은 아주 짧은 순간 슥 스쳐 지나가듯 던지는 말들. 요즘 살 좀 쪘네. 그 나이에 그런 옷을? 아주 작은 독침처럼 쏙 날아옵니다.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농담이었는데 왜 그래? 예민하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편을 듭니다. 그분이 원래 좋은 분인데 무슨 일 있었어?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행동심리학과가 실시한 배인관계 패턴 연구에 따르면 특정인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78%가 전략적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개적 장소에서는 평균 92%의 호감도를 유지하지만 1대의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63%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얼굴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아 존중감이 18개월 만에 평균 47% 급락했으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인의 3배에 치솟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판을 꼼꼼히 지키고 당신에게만은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농담인데 왜 이래?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만 콕콕 골라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당신에게는 서슴없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참아줄 거라고, 당신의 항의를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교묘하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조종입니다. 당신을 슬금슬금 고립시키고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에게만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면을 쓴 자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상대에게 가면을 벗는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경멸의 표시다. 가면 뒤에 숨은 본심을 보이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당신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융이 밝힌 것처럼 당신에게만 다른 얼굴을 보이는 것은 당신을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만만하게, 가장 안전한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내가 오해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나만 이상한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각은 정확했습니다. 그 미세한 독침들, 짧은 순간의 차가운 시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냉소, 모두 진짜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가면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당신에게 독침을 꽂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증거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이중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을 끊고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기쁨을 질투하고 당신에게만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그 신호들은 하나씩 짚어보는 동안 가슴 한편이 저려왔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신호들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무거운 인연들과 경계를 세운 순간 마치 오랜 감기가 뚝 떨어지듯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름다운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끊고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기쁨을 질투하고 당신에게만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동안 가슴 한편이 저려왔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신호들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무거운 인연들과 경계를 세운 순간 마치 오랜 감기가 뚝 떨어지듯 당신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름다운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정리하고 나면 찾아오는 숭고한 선물들. 전화번호를 차단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서운해하진 않을까?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살며시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뭔가가 스르르 풀린 것처럼 어깨가 가볍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는데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예전 같으면 휴대폰을 확인하며 조마조마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하늘을 봅니다.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혼자 차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텅 빈 평화처럼 고요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미시간 대학교 웰빙 연구소가 발표한 10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신체 건강 지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평균 18%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은 34% 향상되었으며 만성 통증 호소율은 42% 감소했습니다. 관계 정리 후 3개월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29% 증가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38%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면역세포 활성도가 27% 상승하여 실제로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정리가 가져오는 숭고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공격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회복 모드로 스르륵 들어갑니다. 그동안 방어하고 버티느라 싹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데 조용히 쓰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복이 되는 인연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진짜 고독입니다. 이제 그 가짜 연결에서 벗어나 진짜 나와 차분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이 살랑살랑 자라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산책을 하고 싶어집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독과 자유의 철학을 말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고독과 자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은 진정한 고독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홀로 있을 때, 자신과 화해할 때 찾아온다. 나쁜 친구들로 가득한 인생보다 혼자인 삶이 100배 낫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역설적이지만 진실된 통찰입니다. 에머슨이 강조한 것처럼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인생보다 혼자이지만 평온한 인생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혹은 나이 들수록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독이 되는 관계들을 꼭꼭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진짜 고독은 조용한 방 안이 아니라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텅 빈 자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당신 자신으로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당신이 꿈꾸던 고요한 오후들로 말이죠. 얼굴색이 환하게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강한 신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이 숭고한 평화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애써 되찾은 그 평화, 그 고요한 아침, 그 가벼운 어깨,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신호들이 조심하세요 였다면 지금부터는 도망치세요 입니다. 지금까지가 거리를 두세요 였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끊으세요 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3가지 신호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낸 그 아름다운 평화를 다시 송두리째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신호를 보이는 사람은 오늘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연락을 끊으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그들과 함께할 이유보다 100만 배 더 소중합니다. 6번째,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 그 뻔뻔함의 무서운 끝. 관계를 정리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무렇지 않은 척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당신이 짧게 대답하면 계속해서 메시지를 똑똑똑 보냅니다. 섭하네.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죄책감을 야금야금 자극합니다. 당신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공개적인 자리에 불쑥 나타납니다. 요즘 왜 연락도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는 척 순수하게 걱정하는 척합니다. 당신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과가 실시한 경계 설정 연구에 따르면 관계를 정리당한 사람들의 82%가 재접근을 시도하며 이 중 67%는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조정분쟁 해결 프로그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의 94%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하지만 거부당할수록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평균 5회 이상의 재접근 시도 후에야 포기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38%가 공통된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15%는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세운 경계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을 잃어버린 불편함 때문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우리 같은 친구가 어딨냐.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단호함을 꺾고 다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흔들려서 다시 연락을 받는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하게 당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경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100배 더 어렵습니다. 돌아갈수록 탈출은 불가능해집니다. 경계와 자기보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명확한 경계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경계를 시험하는 자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노리는 포식자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동의할 수도 없다는 경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브라운이 일침을 가한 것처럼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카톡에서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공통된 지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누구의 외로움보다, 누구의 서운함보다, 누구의 눈물보다 100만 배 더 소중합니다. 단 하루도 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7번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의 치졸한 연극을 경계하세요. 당신이 조심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흐느적 눈물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하소연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나를 피해. 공통된 지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분이 많이 속상해하시던데 당신이 설명하려 하면 말이 우물우물 꼬입니다. 결국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냉정한 사람, 오래된 정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가해자가 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소가 발표한 관계 내 피해자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89%가 실제로는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었으며 이들은 관계가 끝날 위기에 처했을 때 전략적으로 피해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목격한 제3자의 74%가 실제 피해자보다 연기하는 피해자를 더 불쌍하게 여겼으며 진짜 피해자들의 71%가 관계 정리 후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통계는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의 92%가 이전보다 더 심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는 것을 자신이 버림받는 이야기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투, 무시, 이용,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은 흉터를 남기지 않지만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절대로 자신을 피해자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멍이 들고 조용히 회복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반면 가짜 피해자는 온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와르르 알립니다. 그렇게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족쇄를 꽁꽁 채웁니다. 악의 본질을 통찰한 정신과 의사 스컷 팩은 악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전가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얼리는 것이다. 스콧 팩이 엄중히 경고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는 가장 악질적인 조종 방법입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당신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족인데. 아닙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아닙니다. 세월은 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닙니다. 이미 100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연락을 끊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번째,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 그 지배욕의 끔찍한 실체를 까발립니다. 너는 너무 조용해. 좀 더 활발해져야 해. 네 나이에 그런 건 안 어울려. 내 말대로 하면 더 좋아질 텐데. 끊임없이 당신을 고치려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이야기하면 시시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편안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발전이 없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걸요. 프린스턴 대학교 관계심리학과가 실시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받은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들의 78%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40%가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당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사람에게 불완전한 재료일 뿐입니다. 당신의 조용함도, 당신의 취향도, 당신의 방식도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바꾸려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꿔도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제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중심 치료의 창시자이자 인본주의 심리학의 거장인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면 사랑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며 당신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깨달음입니다. 로저스가 통찰한 것처럼 당신을 바꾸려는 시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손으로 고쳐져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조용함도, 취향도, 방식도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들이며 그 결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동안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며 자신을 꾹꾹 꺾어왔을 겁니다. 당신의 옷장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옷보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한 옷이 더 많을지도 모르고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다고 한 대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절대로 누군가의 이상향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떠나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만나면 병이 나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 이중 얼굴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 이 모든 신호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툭 내려놓을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졸업식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내는 가장 거룩한 자기 사랑이죠.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돌아옵니다. 빈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곧 당신 자신의 평화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로, 당신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기쁨들로 차곡차곡 채워질 것입니다. 햇볕 아래에서 차 한 잔 홀짝 마시는 여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경쾌하게 산책하는 오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저녁,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냈던 하루는 지나갔고 이제는 당신을 채우는 시간이 옵니다. 남의 눈치를 끊는 날,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의 눈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십시오. 착하게 살라는 강요에서, 참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버려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활짝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찾아온 평화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정리하지 못해 밤마다 뒤척이는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 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숨을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 위로가 되는 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어제보다 더 평안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그만 착해지셔도 됩니다. 당신에게만 늦게 온 따뜻한 겨울을 마음껏 누리세요.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당신을 아끼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